예, 오늘 하루도 더우셨죠. 여름더위의 시작인 서서가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모신 이분은 아마 지난 1년 동안을 계속 이런 불볕 속에서 지냈을 것 같습니다. 영남권 최고 현안인 신공항 건립 문제부터 또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 재판까지 오늘 이슈인에서 이 뜨거운 이슈들을 두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겨레 TV에서 처음 뵙는 건가요? 일단 늦었지만 개국을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예. 제가 오늘 인터뷰를 예정을 해두고 주변에 두루 물어봤어요. 김경수 지사가 나오시는데 뭐가 제일 궁금하냐? 대신 물어봐 주겠다. 그랬더니 인상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다. 그냥 잘 지내시느냐. 이거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잘 지낸다는 게 기준이 예. 다 다르니까 예. 열심히 밀린 숙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77일간 장기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예. 그동안 밀린 숙제들 열심히 하고 예. 그 다녀오면서 제가 좀 살이 좀 빠졌는데 예. 저는 이제 몸이 가벼워져서 좋은데 살 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건강은 아무 문제 없다고 꼭 전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한겨레 TV 스튜디오까지 네.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오늘 오전에는 공장장 김원준 공장장 프로에 전에 같이 갔다 하셨던 오셨고 분들 전에는 같이 뵀었는데 분산 투자하는 거죠. 예.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예. 지금 1심에서 말씀하신 77일간 방학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휴가 장기 휴가라고 장기 휴가 구속됐다가 보석 상태인 거잖아요. 예. 이렇게 나와서 서울 와서 방송 인터뷰도 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건가요? 당시 이제 보석을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주실 때 조건이 거주지, 제가 지금 거주지가 창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주지를 이전하면 안 된다네요. 이전할 예.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두 번째가 거주지를 3일 이상 벗어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예. 되고 해외를 나갈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인데요. 예. 그래서 2박 3일간은 예. 다녀갈 수가 있고 지금 서울은 오늘 이제 3일째라 오늘은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붙잡아서 오늘 못 가면 큰일 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취임 1년이 이제 지난 거죠? 그렇습니다. 7월 1일부로 2달 정도는 공백이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지난 1년이?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예. 소위 뭐 다사다난, 뭐 우여곡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예.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 같고요. 경남도지사로서는 나름대로 우리 경남이 해묵원 숙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해묵원 큰 숙제들은 어느 정도 가닥을 많이 잡았는데 문제는 정작 현장에 내려가 보면 우리 경남도민들의 이 삶이라든지 생활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그 뭐 도민들께서는 굵직한 현안들은 풀었다는 인정을 해주시는데 이제는 좀 실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변화를 어떻게 만들까 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처음 취임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도의 살림살이를 보니 막상 쓸 돈이 없더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이 전체 GRDP라고 하잖아요. 지역 총생산이 1년에 약 11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우리 경남도의 예산이 8조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실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채 1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주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들의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 1조가 채 안 되는 그런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거나 그게 전임 도지사랑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뭐 일부는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경남 경제가 실제로 2014년, 15년, 16년이 최악일 때인데 경제 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죠. 0.4%, 0.2% 막 이럴 때인데 이제 그때는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경기를 어느 정도 좀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당시의 경남은 부채를 갚는데 홍준표 지사 열심히 부채 제로 선언하고 채무 제로를 이제
행정의 주요 목표로 잡아서 가는 바람에 네. 경남 경제는 네. 재정이 해야 될 역할을 못했던 그래서 그런 실제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줘야 될 돈도 안 주고 그랬다면서요. 각 시군에 네. 나눠주는 이제 조정교부금이라고 네. 있는데 그걸 이제 뒤로 좀 밀어놓고 근데 이게 이제 뭐 꼭 홍 지사님만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시도에서 네.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 뒤로 늦춰서 지급하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는데 그때는 네. 좀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았다 이렇게 아마 방금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진주료원 가지고 그때 예. 예전에 지부장님이랑 이렇게 농성을 하는 모양인데 그 네. 문제는 어떻게 좀 풀리고 있습니까? 진주 의료는 이제 서부 경남 지역이 공공 의료가 대단히 취약해요. 네. 병원은 진주시는 병원이 꽤 있는데 네. 나머지 이제 사천이나 음. 거창, 산청, 함양 요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 의료가 네. 대단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혹시 미치료율 이런 통계 보신 적 있어요? 아픈데 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 네. 그런 게 이제 네. 이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통계가 나오는데 매년 나오는데 네. 우리 서부 경남 지역이 전국 꼴찌 2년 연속으로 이제 그만큼 네.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공 의료 시설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진주 의료원까지 폐쇄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공 의료 시설을 서부 경남은 당연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지를 놓고 보건복지부하고 네.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이제 공공 의료 시설 체계를 새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권역 단위로 네. 경남도 안에도 약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런데 그럼 진주권은 네. 어떻게 할 건지 요걸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왔고 이번 달에 그게 발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발표가 되고 나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경남도하고 네. 협의해서 저는 진주 지역의 공공 의료 시설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네. 뭐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공약이셨잖아요. 그러기도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아까 말씀 중에 그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 네. 강조하셨는데 문 대통령 표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님은 성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죠. 국민들이 네.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그 표현만 살짝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시는 건지요? 결국은 경제 민생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인데 뭐 복지나 여러 가지 뭐 사회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민생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내 삶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총 생산의 약 절반 정도가 제조업. 이런 조선, 철강, 특히 자동차. 3대 업종이 조선, 자동차, 기계. 기계. 기계 금속 분야인데 여기 세 가지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어려워지니까 기존의 이 3대 업종에 종사하던 분들이 실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조선만 해도 약 6만 명 가까이 그동안 실업자가 나왔고요. 이분들이 이제 실직을 하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많은 경우 또 자영업으로 그동안 모아두셨던 돈을 뭐 치킨집 열고 식당 열고 하면서 치킨집 열었다가 또 닫고 뭐 그래서 경남의 자영업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약 25% 정도 되는데 경남이 이제 조선업이 어려워지기 전에 29%, 뭐 적을 때는 27%까지도 내려왔었는데 제일 높을 때 34%까지 갔어요. 안 그래도 높은데 더 높아졌다는 거죠. 34%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30% 정도로 낮춰지긴 했는데 전국 평균하고 그래도 5% 정도 높은 거죠. 그만큼 자영업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조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좀 악순환, 어찌 보면은 경제 민생의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제조업 혁신, 뿌리가 제조업이니까 뿌리를 혁신해서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서비스업을 살려야 되고 관광이나 이런 문화 이런 서비스업을 살려야 되고 이제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중인데 아직 이제 윗목 그 제조업 혁신도 정부 정책으로 전환해서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산단 유치를 하긴 했는데 다 시작 단계니까 아랫목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변화가 임기 말에 실제로 그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다만 속도를 좀 올리기 위한 행정 체계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냐 그러면 지금은 예산 사업이나 이런 걸 해도 공급자 중심이에요. 각종 서비스를 할 때 공무원 중심으로 다 그 칸막이라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민들이 되게 똑똑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때는 일일이 찾아서 물어서 예. 물어 이제 여기서 그럼 받으면 되는구나 해서 가서 네. 물어보면은 그거 하나는 되는데 사람이 이제 뭐 어려워서 실직해서 찾아가면은 일자리 고용 서비스만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관련된 예. 복지도 필요한데 예. 그럼 또 복지 예. 기관을 찾아가야 되고 이런 공급자 중심으로 너무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방 정부 차원에서 좀 통합해서 어딜 가나 도민들이 어느 공공기관을 가더라도 좀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좀 변화를 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통합 행정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신공항 문제인데요. 신공항 문제는 역사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밀양에 하느냐, 가덕도에 하느냐 뭐 이러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쓰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정을 했다가 다시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자라고 했는데 지사님도 재검토를 주장하셨잖아요, 강하게.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이제 이 김해 신공항 문제 말씀하셨는데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은 국민의 정부 말기에 2002년에 그 김해 공항에서 중국 민항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예, 김해 공항에서 김해 쪽에 산이 돛대산이라고 네. 그러니까 배 돛대 같은 그 돛대산이 380m인데요, 높이가. 그 중턱에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사고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요 김해공항이 안전한 공항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김해공항을 새롭게 좀 확장하는 방안을 그때부터 검토를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님 때 참여정부 때 본격적인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용역을 해왔죠. 네. 김해공항을 어떻게 좀 할 줄을 새로 만들어 볼 수 없을까. 5번을 용역을 했는데 국토부가 3번 하고 부산시가 2번 하고 네. 국민의 정부에서도 하고 참여정부 2번, 그럼 이명박 정부 2번, 5번을 했는데 다 결론이 김해공항 다릅니까? 확정은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부적합하다.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이걸 다루면서 가덕도냐 밀양이냐를 이제 TK까지 가세해서 네. 부산은 가덕도, 나머지 지역은 밀양, 밀양. 이렇게 해서 세게 붙었죠. 그걸 2016년도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는데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도 아니고 김해공항을 확장하자. 그동안 안 된다고 했던 걸 갑자기 이제 되는 걸로 결론을 내고 이것만 결정을 낸 건 아니고 TK 쪽은 대구에 군공항이 있습니다. 네. 예. 그 공항을 경북으로 이전하는 그 통합신공항을 만드는 사업까지 2가지를 동시에 결정을 해요. TK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네. PK는 김해공항 확장, 김해신공항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러니까 TK 지역은 요건 가능하면 네. 지금도 이제 추진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니 그 직후에 대구시에서 또 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요. 이게 가능한지 네. 안 된다고 또 나와요. 아, 그래요? 2016년 6월에 결정을 했는데 11월 달에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김해공항, 김해신공항이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적합한지를 용역을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대구 쪽에서는 이걸 이제 공개를 안 했었죠.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해에서 국회의원 할 때부터 그때는 이제 소음 문제가 있어서 이게 김해 쪽으로 할주로를 43.4도를 틀어서 새로 만들기로 돼 있으니까 이쪽에 신도시가 있거든요. 장유 신도시 제 지역구였습니다. 네. 이 소음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쭉 검증을 해보니까 반쪽짜리 공항이에요. 김해를 지금 확장을 김해 공항 하면 확장 신공항 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공항을 7조 원을 들여서 만들어요. 경제성도 없습니다. 처음에 4조 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7조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요 내용에 대해서는 소음이나 안전, 그 다음에 반쪽짜리 공항 만드는데 7조씩이나 들이면 한 번은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울경에서 검증단 만들어서 재검토를 했는데 국토부하고 계속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니까 그러면 총리실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건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그렇죠. 하면 예.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그런 쪽인가요, 지사님 생각은? 우선은 네. 김해 공항이 네.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건지 네. 적정한 건지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게 그거부터 우선입니다. 내리자. 그래야 이제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또 검증했지만 네.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우선적으로 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공항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렇죠. 네. 신중한 거는 좋은데 네. 이 주제가 계속 몇 년째 반복이 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죠. 예. 네. 그 지난번에도 사실 작년에 지방선거 전에 네. 이 문제가 이슈화 부산에서 됐었고. 이슈화 됐죠.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이슈가 되니까 이거 불경 쪽 민심을 노린 총선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가덕 신공항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시장님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예. 이제 가덕도 신공항 논쟁은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산 쪽에서 정치적으로 뭐 아무런 뭐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경남하고 울산은 당시에 밀양을 주장했던 곳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공항 확장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해 신공항을 반대했던 대구 지역조차도 예. 아니 가덕도를 반대했던 대구조차도 김해 공항 확장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이 나와 있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다루면은 오래된 사안이니까 정치적으로 다루는 게 되니까 이대로 가자라고 예. 하는 건 더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그냥 간단한 사업이고 예.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쓰고 말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무려 7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다가 공항 한 번 만들면 100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1, 2년 쓰고 말 예.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끝까지 짚어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실에서는 언제쯤 검토 결과가 나오죠? 그게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총리실 쪽에서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건지 예. 하는 걸 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 또 뭐 TF 만들고 용역 주고 그러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 아닐까요? 이미 여러 번 검토를 해놓은 결과들이 예.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그러니까 이게 6번 용역이 부적합, 예. 한 번 가능하다. 또 부울경에서 검증단을 가지고 점검해 보니까 또 부적합. 예. 이게 이제 8번을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 김해 공항만 들여다보는 예. 문제는 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그동안 그 대결 구도는 대구 경북과 부울경, 예, PK 쪽이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서로 다투는 거 아니냐. 그렇죠. 특히 이번에 네. 재검토 얘기가 나오니까 대구 경북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번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건 이해합니다. 예, 예.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결정 내용이 대구 경북은 통합 신공항으로 네. 가고 김해 공항은 확장하는 신공항으로 간다.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김해 공항 확장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예. TK 지역에서는 이게 혹시 자기들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해 공항 확장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저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은 요 공항 어차피 2개 들어서게 되는 건데 영남권에 요 2개 공항을 가지고 누가 더 승객을 더 가져갈 거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남권이요. 네. 이게 이제 대구 경북까지 포함하면 1,300만 명입니다. 수도권이 2,600만 명이거든요. 네. 인구는 절반인데 GRDP는 그러니까 지역 총생산은 수도권의 8분의 1입니다. 이게 4분의 1까지 예. 갔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파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먹겠니, 네가 더 먹니 이런 싸움을 이렇게 싸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어차피
두 개 공항으로 확정됐고 하나의 공항이 제대로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여기에 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결과를 만들면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대구 경북까지 포함한 여기를 동남권이라고 하는데 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블랙홀 현상을 어떻게든 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함께 만들 건지 네.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는 동남권 광역 경제 또는 동남권 경제 공동체 구상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 요즘 이제 그렇게 경제 설명을 하고 공동체는 있습니다. 예전에 동북아 경제 공동체로 뭐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제 이게 그게 왜냐하면은- 아니라 이제 좀 작은 단위에서 수도권은 일종의 경제 공동체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쫙 방사선으로 빨리면서 이걸 공간 압축이라고 하는데 예. 일일 생활권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남권이나 다른 권역들은 다 따로따로요, 시도 간에. 여기만 해도 거기 부산, 안에서 움직이는 그렇죠. 교통편도 굉장히 네, 여기는 불편하다면서요? 부산, 대구, 예. 울산, 창원이 100만이거든요. 예. 다 이쪽을 합하면 거의 1000만 지역인데 일단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요 예. 권역 안에서 같이 뭘 구상을 하거나 수도권처럼 네. 이렇게 만들기가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만 네. 요 동남권이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우리 아웅다웅 다투지 말자. 우리는 지금은 하나의 지금- 공동체다. 네, 지금은 네. 우리 동남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생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거죠. 새로운 얘기인가요? 동남권 경제 공동체 경제 얘기는 공동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죠. 아,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대구 경북 의원들이 크게 고개를 끄덕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부터 같이 구상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죠. 좀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주 네.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재판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그 너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고 네. 그 사유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를 해서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이게 인정이 된 건데 혹시 당시에 1심에서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생각.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1월 30일에 이제 네. 법정 구속이 됐는데 1심 네. 결과가 나왔는데 2월 초에 언론 인터뷰도 다 잡아놨었고요. 예. 어쨌든 2월 달에 각종 일정이나 도정 관련된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부산항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신항이 만들어졌고 다시 제2신항을 만드는데 그걸 부산으로 할지 경남 창원의 진해로 할지 이게 이제 되게 논란이어서 부산하고 해수부랑 협의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고 협약식을 네. 하자고 약속까지 다 해놨는데 이제 그런 게 다 덜컥. 제가 이제 그 일이 생기는 바람에 다 뒤로 네. 미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전혀 뭐 이런 결과가 네.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네.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좀 대응도 하고 했었는데 네. 어떤 1심 결과는 저로서는 이제 도민들께는 대단히 송구한 결과가 된 셈입니다. 네. 그 당시에 1심이 진행 중일 때도 그 재판부가 이른바 사법농단과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1심은 네. 어떤 특검법에 또 빨리 끝내게 돼 있습니다. 네.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도 돼 있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맞았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또 네.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검 자체를 제가 제일 먼저 요청해서 도입된 거 아닙니까? 네. 특검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특검이 법적으로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이게 임명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 다 감수하고 가겠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나름대로 좀 쉽게 생각했던 게 1심 결과를 그르쳤던 원인 중에 하나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2심에 와서는 항소심에서는
또박또박 하여간 재판부의 진행에 따라서 변호인들하고 예. 직접 열심히 챙기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심 진행 중인데 예.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건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고요. 네. 저는 변호인들하고 네. 1심과는 다르게 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뭔가 그 결정적인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뭔가 있다고 최근에 들었는데 이제 예. 그 닭갈비 영수증 이렇게 해서 기사화도 되고 했었는데 네.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근데 또 이제 결정적인 그 뭐 시연을 받다는 날의 시간대별 쭉 다 분석을 해서 이제 특검에 그와 관련해서 예. 질문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검은 답은 없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꼼꼼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 대책을 다 준비해서 예. 재판에 임하고 있고요. 결과는 전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판단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닭갈비 영수증이라는 게 킹크랩 시연을 할 당시에 김 지사가 보고 있었다라는 게 특검 그날은 쪽의 이제 주장이고. 시간대와 관련돼 있는 저녁 네. 식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과 네. 관련이 돼 있는데 네. 요 정도 하시죠.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아, 제가 사실은 이게 예.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예. 당사자 입장이라 네.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언론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드루킹 사건 터졌을 당시에 네. 도지사 불출마를 고민하다가 출마로 다시 돌아섰잖아요. 당시에 운명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약에 시점을 다시 그 시점으로 돌려놓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마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러니까 되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실제 우리 김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되게 제가 어렵게 되셨잖아요. 뭐 그걸 떠나서 예. 국회의원 재임 중에 중도에 사퇴하고 다른 선거에 나가는 건 저는 네. 지금도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국민들께는 여러 번 그에 대해서는 네. 좀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네. 그걸 좀 피해 보려고 그냥 원칙적으로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죽하면 박원순 시장님이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예. 실제로 창녕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지역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애정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또 경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이제 이전 도지사들 때문에 도정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광역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오셔서 예. 또 서울시정을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남을 좀 다시 한번 살려주는 네. 그런 도지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직접 찾아뵙고 부탁도 드리고 뭐 그러니까 그게 괜히 오해를 샀잖아요. 대통령의 측근이 서울시장한테 경남도 내려가라 그런다고. 아니 근데 네.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보니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협의도 드리고 했는데 예. 서울시정을 마무리하고 싶은 네. 서울시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열정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꼭 3기 동안 삼선하시면서 내가 이걸 해보고 싶은데 하는데 왜 그런 거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 반짝반짝. 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 호기심 많을 네. 때 보여주는 그런 눈빛으로 확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그 안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네.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그때 이제 잠깐 했었죠. 박원순 시장 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나는 더 많은 권한에 목마르다. 미묘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뭐 그러실 수 저는 있는. 아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는 뭐 대선하고 바로 연결을 해놨던데 그게 아니고요. 같은 이제 시도지사, 시도지사 협의회 네. 회장님도 맡고 계시는데 지방 분권에 대한 말씀이었던 걸로 네. 생각합니다. 맥락을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의 지방자치, 그다음에 지방 분권 수준으로는 이게 지방자치 맞냐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네.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행안부가 쥐고 있고 네. 예산도 중앙부처가 쥐고 있고 그 예산을 받아서 시군에 나눠주는 그런 중간에 이제 일종의 배달부 역할, 전달자 역할의 네. 지방자치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은 대통령님도 헌법을 개정해 하면서까지 확대하자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권력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그런 된다. 차원이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뭐 이런데 올라 있어요. 원래 강력단체장은 뭐 그냥 의무적으로 예, 뭐 당연직으로 오르는 건가요? 자기 본 네. 의도와 무관하게 그냥 올라가는 네.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서울시장,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이전에 그 당연히 대선 후보군에 포함이 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경남도지사가 제가 쭉 꼽아보니까 그래요.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최근에 경남도지사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당내 경선에 출마를 했거나 네. 직접 본선에까지 출마를 했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경남도민들이 그에 대한 피로도가 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 경남도민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뽑아놨더니 전부 왜 대선만 바라보고 가냐.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할 때도 네. 저기 경남을 책임지겠다라고 저는 끝까지 경남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4년 가지고는 지역을 책임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8년 정도는 해야 서부 경남 KTX 사업만 하더라도 이제 나름대로 빠르게 정부 사업으로 확정을 했는데 네. 착공을 2022년 제 임기 내에 하는 게 제 공약인데 이 공약 지키려면 정말 열심히 아, 2020년에 착공인가요? 2022년 착공 2022년? 예정인데 예. 제가 이제 이번 임기 내에 할 수 있을지는 네. 좀 그때 가봐야 하는데 저는 그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네. 그 이후에도 이게 완공되려면 보통 큰 정책들은 7, 8년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한 걸 한 8년 정도 하면은 지킬 수 있는 건 거의 지키고 네. 그때도 못 지킨 건 또 더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들이 그래서 8년 정도 재임하면서 할 수 있는 자기의 뭐 열정을 쏟아서 하고 네. 그러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 되게 길게 할 것 같은데 단답형으로 짧게.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이 가까우시잖아요. 뭐, 네. 뭐 같이 일을 많이 해왔죠. 3년 차고 올 11월이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아가는데 예. 잘하고 있는 점과 아쉬운 점 짧게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이럴 때는 아쉬운 점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잘하고 계신 점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데 아쉬운 점은 결국은 국민들의 경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네.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경남도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민 경제를 변화를 체감하는 그런 국민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거 하나고 두 번째 잘하고 계신 부분은 뭐 일단 대통령님의 특유의 뚝심이 있는 각 분야에 계속 조금씩 이제는 그 효과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특히 남북 관계라든지 네. 사실 여기까지 오고 이번에 판문점 회동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의 뚝심과 겸손 특유의 그 겸손의 미덕 이런 네.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이 경제나 다른 부분에서도 저는 예를 들어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걸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꾸준히 지속되면 성과들은 나올 텐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성과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이제는 좀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건 저는 뭐 지방 정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해달라니까 길게 해주시고. 제 선에서는 최대한 짧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 대통령 보면 이렇게 감정을 잘 못 숨기시잖아요. 표정에 많이 드러나는데 경남도 행사 같은 데 가면 지사님을 보는 표정이 참 느긋하셔요. 문 대통령은 왜 그리 지사님을 좋아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 편한 거겠죠. 그러니까 좋아한다를 떠나서 참여정부 5년 동안 네.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고 또 봉하마을 내려가신 뒤에도 계속 그 봉하마을 관련된 그 챙기시고 대통령님 사건 있을 때는 언론 대응을 같이 이제 제가 네. 부탁드려서 공동으로 좀 해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정치에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전화 문 대통령님이나 다들 버티다가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함께 해왔던 세월들이 있으니까요. 네. 보면 좀 편안하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익숙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오늘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예. 오늘 한 일간지 한국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네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양정철 원장이 만났다. 그리고 취재를 좀 해보니 사실 이 두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김경수 지사도 같이 만나려고 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그게 사실관계가- 기사 제 얘기가 기사가 났나요? 아니요. 그러면 오보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기사가 안 났고. 예. 예. 그거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양정철 원장은 그 기사를 보면은 원장에 취임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내 해외에 오래 있다가 국내에 이제 들어온 다음에 지인들 가까운 분들을 두루 이렇게 만나고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뭐 윤석열 지검장도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요. 그게 청문회 깜입니까? 아니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리에서 네. 뭐 지금 네, 그런 오해는 할수 부적절한, 있잖아요. 예, 뭐가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양정철 않은 경우는 원장이 워낙에 가진 그 정치적인 지위가 있다 보니 네, 뭐 미리- 언론이 관심을 네. 가진 건 이해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런 가십 정도지 이것 자체가 오늘 청문회에서 뭐 주요한 네. 대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드렸는데 네, 네. 혹시 우리 한겨레 TV, 한겨레 라이브 시청자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그 네. 이제 이게 이제 언론 얘기하기 전에 이제 국회 제가 조금 저도 국회의원 네.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추경이 이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이게 이제 도로 내려오면은 도는 도의회를 또 통과해야 됩니다. 네. 도의회를 통과하는데 절차가 그래도 또 보름 전에 사전에 자료를 내고 내부에 또 예결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8월 도의회가 없기 때문에 9월 도의회로 넘어갑니다. 지금 빨리 안 해주면. 이제 근데 9월에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제 시군에 이제 또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시군의회에서 10월에 통과. 네. 그러면 이제 2달짜리 추경이 되는 거예요. 추경의 이게 지금 효과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국회에서 논의를 서둘러서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합의해서 지금은 어떤 추경이 결과가 나오든 빨리 내려주는 게 이게 지금 강원도 산불 때문에 추경 만들어지고 경제 살리기 위한 추경으로 돼 있는 건데 효과는 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게 국회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냐. 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한겨레 TV 시청자들께는 김보엽 기자가 한겨레 라이브 진행을 맡으셨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한겨레 TV를 통해서 우리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언론은 결국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이 함께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만 가능하고요.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런 것으로만은 언론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면서 한겨레가 좀 민주 언론으로서 그동안 지켜왔던 역사를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